젊었을 때 몇 끼 굶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중년의 경우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먹는 균형 잡힌 식단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특히 하루에 적어도 한 끼는 기름기 적은 고기를 챙겨 먹는다고요. 골고루 좀 잘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살 뺄 때는 이제 식단도 좀 하고 다이어트도 좀 하다 보니까 되려 조금 더 몸에 탄력이 없어지고 좀 기운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코기 위주로 꼭꼭 챙겨서 먹으려고 먹고 있어요. 오늘 선영 씨의 메뉴는 샤브샤브가 더해진 한식.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아 다이어트식으로 그만이랍니다. 처음 살을 빼기 시작했을 때는 꽤 엄격하게 식단을 지켰지만 체중 감량에 성공한 이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식단으로 바꾸었다는 그녀. 아들 탱군의 입맛에도 잘 맞는 것 같죠? 이 다이어트 식단이요? 너무 맛있는데. 다이어트는 한두 달 하다가 관둘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너무 이제 닭가슴살만 먹고 막 이렇게 살면 너무 우울하다.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먹으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초반에 지쳐서 나중에 포기하게 되거든. 체중 유지를 위해 그녀가 꼭 챙기는 게 있답니다. 그래. 이게 비엔나 17이라고 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한번 먹었거든? 이게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이라 너도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먹어? 일단은 감정 기복이 조금 약간 좀 제가 착해진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막 열이 오르고 막 이렇게 열 오를 때 감정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땀 나고 할 때 막 짜증도 나고. 근데 그런 게 좀 완화가 돼서 그런가? 좀 그 부분이 조금 해서 지금 굉장히 착해졌어요. 한때 100kg에 육박할 정도로 암울한 시절도 있었지만 노력을 통해 아름다움과 건강을 되찾은 선영 씨. 앞으로 목표는요. 제가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완전히 할머니가 되더라도 저는 섹시하게 살다 죽고 싶어요. 제 스스로가 여자인 걸 잊지 않고 항상 끝까지 예쁜 모습, 건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특히 가족들한테 우리 엄마 최고야, 이뻐 이제 그랬을 때가 가장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섹시하게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잠시 후 과체중과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기 위한 두 주부의 치열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운동과 식단 그리고 비엔나 17 유산균을 먹으며 진행한 2주간의 체중 감량 프로젝트. 중년의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하고 보는 거야. 맨주요. 내 건강과. 있는 얼굴 참 그러니까 실제 골고루 보미에 이게 쪘던 것 같은데 이게 중년이 되면은 항상 이게 배 쪽에 집중이 되거든요, 살이. 그 뱃살이 이렇게 잘 찌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이살이 복부 위주로 찌는 이유는 성호르몬의 감소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내장 지방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성호르몬 분비가 줄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더 쉽게 쌓이는 것이죠. 에스트로겐의 역할 중 하나가 혈액 내 지방을 지방세포로 옮겨주는 효소를 차단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이 효소를 차단하지 못하게 되면서 혈액 내에 있는 지방이 지방세포로 많이 옮겨가게 됩니다. 이 작용이 보통 배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뱃살이 증가하게 되고 중년 여성들의 복부 비만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30세 전후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근육량도 줄기 때문에 뱃살은 늘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이티형 체형이 되기 쉽습니다. 앞서서 이제 체중 감량과 함께 이제 갱년기 증상을 잘 이겨내신 우리 사례자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회화나무 열매 그 성분이 들어있는 비엔나 17 유산균을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회화나무 열매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회화나무는 열매와 꽃을 한약재로도 사용하는 꽃과 식물인데요. 이 회화나무 열매가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소플라본의 일종인 소포리코사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서인데요. 소포리코사이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중년 여성의 호르몬 불균형을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유사하다고 한다면은 이 갱년기 증상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고 좀 이겨내는데 어떤 좋은 영향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년 여성이 겪는 가장 큰 몸의 변화는 난소에서 생성하는 에스트로겐의 감소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방패막 역할을 하던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그 기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안면홍조, 기억력 감퇴, 골다공증, 그리고 자궁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회화나무 열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40세에서 60세의 한국 여성 66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12주 동안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에 섭취한 그룹의 쿠퍼만 지수, 그러니까 갱년기 평가지표의 총점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화나무 열매 성분이 들어있는 이 BMR17 유산균을 통해서 이 갱년기 증상도 좀 완화되면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가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식욕도 같이 변한다는 건데요. 우리 몸에는 렙틴 호르몬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기면 몸에서 배부르니까 이제 그만 먹어 라고 신호를 보내더라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거고요. 이때 BNR17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쥐에게 BNR17 유산균을 10주간 섭취시켰더니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중년이 되면서 체중이 늘어 고민이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올해 53살의 유미정 씨와 박서희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체중이 늘기 시작하면서 건강에까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두 사람. 살이 이렇게 찐 거는, 급격하게 찐 거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일단 몸이 너무 무겁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네, 저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해. 항상 피곤하고 뭐 기운도 없고 살을 빼면 다 좋아진다 이렇게 하시는데 살 빼는 게 쉽지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봤습니다. 체중을 줄이려고 얼마나 이렇게 자주 노력하세요? 아니면 잘 안 하세요? 10년 전에 노력을 많이 했다가 요요가 와가지고 지금은 그냥 포기하고. 그러면 그때 얼마나 뺐다가 요요는 얼마나 하시는 거죠? 8kg를 10개월 만에 뺐다가? 운동과 이렇게 식사량을 줄여서 뺐다가 3개월 만에 8kg를 뺐는데 3개월 만에 10kg가 올라가더라고요. 반복되는 요요 현상으로 다이어트는 포기한 지 오래라는 미정 씨. 예쁘다. 아우, 가지도 저렇게 먹네. 아휴, 이놈 배 때문에 먹는 것도 못 먹고 예쁜 옷도 못 입고. 제가 원래 이렇게 누워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고 외향적이라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어느 날부터는 그냥 외출하기가 싫더라고요.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체중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는 미정 씨. 특히 뱃살이 심각하게 쪘답니다. 출산하고도 몸이 한 1년 정도 되면 다시 돌아오고 둘째까지도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40대 중반부터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도 빠지지를 않고 이렇게 몸이 급격히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잡타 공인 명품 몸매를 자랑했던 미정 씨. 남들은 출산 이후 살이 찐다고들 했지만 미정 씨는 언제나 결혼 전 체중을 유지했답니다.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던 걸까요? 중년 이후 살이 붙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갱년기 증상까지 더해지면서 뭔가 하고 싶다는 의욕까지 사라져버렸답니다. 갱년기 증상은 저는 굉장히 심하게 온 게 화가 막 났어요. 화. 남편한테 괜히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리고 두 번째 갱년기는 우울함, 우울감, 무기력,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지
뱃살이 많아서 염증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침에 일어나서 꽉 쥐면 얘가 막 뻐근하고 관절이 다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런 데가 그렇게 많이 아프고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미정 씨를 괴롭히는 건 심각한 복부 비만. 바닥에 앉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다고요. 아우 이 배가 나와가지고 앉지를 못하겠네. 아우 배 때문에. 아우 그냥 아우 그냥 뱃살 때문에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허리 통증까지 생겼답니다. 그날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밥을 차리는 미정 씨. 웬만하면 먹기 직접 차려 먹는다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잔치국수와 부침개. 쉽게 만들 수 있어 자주 해먹는 음식 중 하나라고요. 밀가루 음식 엄청 좋아하죠. 간단하기도 하고요.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 그래도 몸에 좀 좋지 않을까요? 정제 탄수화물로만 차려진 밥상. 부부 모두 좋아하는 식단이라는데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 있다고요. 똑같이 이렇게 먹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날씬하고 나만 이렇게 살이 찌는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야. 불공평해. 30년을 부부로 살면서 같은 식습관을 공유해온 두 사람. 하지만 체형은 전혀 다른데요. 자,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봤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갱년기 증상과 빠질 김이 없이 늘기만 하는 체중. 유미정 씨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열화상 한 것이라도 이제 좀 상태를 보니까 위로 열이 많고 아래는 굉장히 차갑게 나왔어요. 딱 아주 전형적인 갱년기 증후군으로 이렇게 이제 검사 결과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퍼포먼스 지수 이렇게 그 점수가 17점 지금 나왔으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갱년기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과체중에 심각한 복부 비만인 유미정 씨. 중성 지방도 높고 갱년기 증상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장내 세균. 유해균이 평균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체중이 언제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으셨어요? 아니면 천천히 늘으셨어요? 갱년기 폐경되고 5kg가 쪘고요. 그 전에는 아기 낳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했어요. 좀 쪄가다가 갱년기 때 갑자기 확 찌신 거예요. 그럼 갱년기 때 늘어나고 나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지금 안 빠지고 있는 거죠. 요즘 좀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먹는 거 보면은 찔 것 같지 않은데 과일을 뭐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식후 과일이 또 아유, 과일 먹지 않고 밥 먹는 것 같지 음. 않고 그래가지고 과일들을 많이 먹으면 과당을 계속 먹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 몸에 해롭거든요. 과일을 특히 좋아한다는 서희 씨. 뭘 먹든 마지막은 항상 과일을 먹어야 할 정도라는데요. 어떨 때는 밥 대신 과일만 먹기도 한답니다.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요. 밥 없이는 살아도 과일 없이 못 살아요. 근데 과일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고 좋잖아요. 몸에 나쁜 건 먹지도 않는다는데 오로지 과일만 먹는다는 서희 씨. 본인도 과하게 먹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끊기가 쉽지 않다고. 최근에 병원에 갔는데 당뇨기도 좀 있고 고지혈증도 좀 심해서 줄이라고는 하는데 과일 안 먹으면 금단증상이 있어요. 막 쉽게 피로하고 그 다음에 짜증도 좀 나고 기운도 없고 그래요. 과일은 일단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향도 좋고,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과일은 왠지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과일에 있는 대부분의 과당 같은 것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또 급격하게 인슐린이 나오고, 또 인슐린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분해가 되면 식욕이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이제 중독이 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디 몸무게 한번 재보자. 아니 몇 킬로야 이게? 군것질도 잘 안 하고 과일만 그저 좋아할 뿐인데 늘어나는 살을 보고 있자니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서희 씨.
밥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거야? 이러면 배. 어떡해. 저는 다이어트를 제가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뭐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어가지고 과일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뭐 밥 3끼 다 먹고 그랬는데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때는요. 20, 30대까지만 해도 살이 쪘다 싶으면 몇 끼만 굶어도 체중이 쭉쭉 빠졌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답니다. 특히 40대 후반 완경 전후로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는데요. 안경되고 난 다음 전하고 후가 완전히 너무 다르더라고요. 몸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살도 너무 많이 찌고 그다음에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자신감도 내려가고 막 더워요. 덥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다음에 약간 기분도 우울하고. 중년이 되면서 살이 더 급격하게 찌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암 전력이 없거든요. 식구들이 다 저기 우연하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 갑상선에 암이 생겨서 그 한쪽만 병원에서 수술 받았어요. 그것도 비만 때문 아닐까 싶어요. 저만 뚱뚱하거든요 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살이 쪄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 정말 체중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미국 CDC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비만과 관련된 암이 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갑상선 암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정상인에 비해서 비만인 사람들이 갑상선 암의 발병률이 1.3배 높다고 되어 있고요. 많이 비만한 분일수록 갑상선 암이 이제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암, 사이즈가 큰 암이 굉장히 관련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서희 씨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건강에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체중 감량의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아이고 그런데 어딘가 불편한 모양입니다. 어허 더 이상 걷지 못하고 급하게 벤치를 찾아 앉는 서희 씨. 걷기 운동을 알아쳐도 발바닥 통증 때문에 금세 포기하게 된다고요? 족저비만염이 있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이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고관절이랑 등까지 어깨까지 다 아프더라고요. 운동마저 마음대로 하질 못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말씀하시기를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발바닥이 아픈 거니까 체중을 줄이면은 다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살 빼는 게 정말 절실합니다. 한없이 늘기만 하는 체중에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서희 씨. 그녀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해봤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검사하신 걸로 보면 체중도 많이 나왔거든요. 과체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체온열 검사한 것도 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갱년기 검사 결과예요. 위로는 막 열이 굉장히 많이 떠 있고 아래로는 굉장히 찬 기름이 있고. 그래서 옛날보다 노력을 뭐 몇 배로 하셔도 체중이 참 잘 안 줄어드는 지금 시기인데다가 갱년기 증상도 굉장히 심하시네요. 검사 결과 과체중에 심한 복부 비만 상태인 박서희 씨. 갱년기 지수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장내 세균을 살펴보니 유해균이 90%를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체중 감량과 갱년기 완화를 위한 2주간의 도전. 과연 그녀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보다 건강한 50대를 보내기 위해 체중 감량 프로젝트에 돌입한 유미정 씨. 일주일에 2-3번 남편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있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푸석푸석했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얼굴이 좀 슬림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저 혼자 운동을 했는데 요즘은 같이 운동하니까 집사람도 활력이 생기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운동하는 모습은 확인을 했고
이번에 식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공적인 도전을 위해 그 좋아하던 밀가루 음식도 포기하고 조금 더 건강한 것들을 먹기 시작했다고요. 밀가루 음식이 몸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딱 끊었잖아요.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미정씨의 건강 밥상. 밀가루 음식이 가득했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인데요. 후루룩 넘겨도 되는 면 요리 대신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나물과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서 식탐도 많이 줄었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포만감이 오래가서 군것질 뭐 빵이나 이런 게 생각이 안 나고 음료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서 군것질을 안 해서 좋아요. 운동과 식단 관리와 더불어 미정씨가 꼭 챙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장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비엔나 17 유산균이야. 우리 부부의 장 건강을 위하여. 제가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했었는데 몸도 굉장히 가벼워진 것 같고요. 그 갱년기 증상이 좀 완화된 것 같아요. 전에보다 밝아지고 짜증을 안 내가지고 잘 움직여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박서희 씨를 만나볼까요? 건강을 위해 꼭 다이어트가 필요했던 서희 씨. 족저근막염 때문에 오래 걷는 게 쉽지 않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먼저 시작했답니다. 다리가 아파서 야외 운동을 좀 못하고 집에서 스트레칭 하니까 좋더라고요. 다리도 안 아프고.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굴 붓기도 많이 빠지고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 많이 피곤하지도 않고요. 과일을 너무 좋아해 밥 대신 과일만 먹기도 했던 서희 씨. 밥상에도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하루 세 끼 밥을 챙기려 노력한다고요. 잘 먹어야 잘 뺄 수 있다는 중년의 다이어트. 과일만 먹던 과거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건강해진 밥상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식사 전 샐러드 먼저 먹어 어느 정도 배를 채운 이후에 밥을 먹기 시작한다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쉽게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샐러드를 먹으면 포만감이 들어서 밥을 좀 덜 먹게 되더라고요. 속도 편하고 그다음에 몸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반드시 챙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다이어트와 장 건강 그리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유산균입니다. 다이어트에 좋다는 비엔알 17 유산균이에요. 갱년기에도 좋다고 해서 챙겨 먹고 있어요. 속이 너무 편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도 편하게 일을 보고 열 오르는 거나 답답한 게 조금 사라진 것 같고요. 뱃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체중 감량과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2주간의 도전을 마친 두 사람. 과연 그녀들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전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들이 진행되는데요.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미정 씨는 허리둘레가 5cm 감소했고요. 서희 씨는 무려 9cm나 줄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년에 진짜 체중 빼기가 1kg 빼기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허리둘레가요 무려 10cm가 차이가 나요.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위로 열이 이렇게 쫙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열이 이렇게 많이 모여요. 그리고 아랫도리는 굉장히 차가워지거든요. 무릎하고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비만까지 있으면 림프 순환이 완전히 막힌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식사 좀 개선하시고 활동량 좀 늘리고 운동 좀 하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벌써 이제 여기 2주 후에 나온 것처럼 여기까지 이렇게 순환이 잘 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 2주 만의 차이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만 잘 유지를 하신다면 지금 이 말초까지 순환이 훨씬 더 잘 되실 수 있고 지금처럼 잘 하시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많으십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허리둘레가 무려 9cm나 줄어든 박서희 씨. 갱년기 증상 역시 많이 완화됐는데요. 장내 세균의 변화는 더 놀랍습니다. 단 8%에 불과했던 유익균이 58%로 늘어났습니다. 허리가 좀 줄었는데 지금 뭐 느끼시기는 어떠세요? 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볍다고 해야 되나? 네. 무거웠었는데 무기력이 없어지고 무기력이 그래서, 예. 잘하셨어요. 네. 왜냐면은 이 체중이 줄은 것보다도요 허리둘레 줄어드는 것이 훨씬 건강상으로 의미가 있거든요. 예, 체지방이 확 줄어들면 이제 체중도 이제 정리가 되죠. 근데 체중이 얼마나 줄었나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허리 쉐입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거, 이제 체형이 바뀌는 거, 이게 진짜 바뀌는 거거든요. 2주 동안 허리둘레가 5cm나 줄어든 유미정 씨. 위험 수준이었던 중성지방이 44%나 감소했고요. 갱년기 증상 역시 완화됐습니다. 장내 세균은 2주 전보다 유익균이 2배나 늘어난 상황.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네요. 자, 그렇다면 비엔알17 유산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뭘까요? 장이 약한 분들의 경우에 비엔알17 유산균 과다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 증상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중년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합니다.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면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건강을 해치는 무분별한 체중 감량 대신 나에게 맞는 효율적인 다이어트. 지금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